인구이동 통계 중에서 국제인구이동 통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지난 시간에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에 대한 통계, 작성 과정, 자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국제인구이동 통계의 작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구소련 러시아 지역, 그 다음에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지역이나 그 다음에 중앙유럽,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과 영국만이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포지티브, 플러스의 순유입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 연두색이 약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고동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제로든지 약간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겠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이제 또 파란색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주로 난민 이동,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력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소련의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과거 소련이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완전히 구사회주의권이 해체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지역에 그래도 소비에트 체제의 어떤 연결망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인구의 유입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인구 이동에서 개념과 정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제 인구 이동을 정하느냐 하는 것들이 됩니다. 대체로 인구 이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준은 the place at which the person has lived continuously for most of the last 12 mont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달 중에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6달 하고 나서 하루 이상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그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temporary absence, 일시적인 부재라든지 할리데이나 work assignment 이런 거가 아닌 방법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게 되는 장소와 관련해서 국제이동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에 거주했던 나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근데 지금 현재 목적지로서 도착하게 된 지역에서 최소한 6개월 하고 또는 1년 이상, 6개월 이상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제이동을 했다. 국경을 넘는 이동을 했다는 개념이 적용이 돼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the place at which the person has lived continuously for at least last 12 month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시적인 부재, 할리데이나 워크 어사인먼트 동안 최소한 12개월을 거주했거나 또는 최소한 12개월을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거주하게 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기준, 6개월 기준이 있고 12개월 기준이 있는데 많은 나라의 경우는 12개월 기준을 가지고 국제인구 이동을 정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엔에서는 상주지, 그러니까 상주를 하는 나라가 되겠죠. 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들이 유엔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센서스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에 관한
그 principle, 원칙이나 또는 recommendation을 정하고 있는데 국제인구 이동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구 이동, 국제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6개월 기준 또는 12개월 기준이 사용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6개월 기준, 12개월 기준을 다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국내 인구 이동이나 국제 인구 이동의 경우도 6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두 가지 다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국내 인구 이동, 주민등록을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대체로 2주일이 지나고 나면 인구 이동, 즉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인구 이동은 숫자가 많아질 염려가 있고 국제 인구 이동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에 따라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제 인구 이동 통계는 통계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 중에 나라 전체 인구 이동의 경우에는 국제 인구 이동의 규모와 흐름, 이동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현재 인구 그리고 장래 인구 추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통계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청으로 지금 승격을 했습니다만은 출입국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 중에서도 국제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만드는 자료원은 출입국 심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작성 방법은 개인별 출입국 일자를 파악하여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통계청은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6개월 기준 또는 12개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들을 보고 통계를 다시 재편집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 제18조 1항 25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된 일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통계, 필수 통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의 규모나 흐름, 이동자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현재 인구, 장래 인구 추계를 작성하고 또 국제 인구 이동, 흔히 말하는 이민에 관련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제 인구 이동 통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용어들을 보면 외국인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어떤 경우는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출입국 관리법 제2조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 즉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다 이 말이죠.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이동하는 건데 우리가 이민 이런 말을 쓰게 되고 immigration 또는 emigration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는 국제 이동 또는 국제 인구 이동이라는 international migr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상주지 국가를 지나가지고 체류기간 90일, 우리나라는 90일을 원칙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죠. 초과하여 이동한 경우다. 물론 체류기간이 짧아지면 이동의 건수, 이동의 사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계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90일, 석 달인 경우, 그 다음에 6달인 경우, 1년인 경우로 조정하여 통계를 편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입국, 출국, 국제 순이동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이동해서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우리는 입국, immigr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하는 거, emigration인데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체류기간 90일 하는 것은 국제인구이동 통계 작성에 대한 유엔 기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필요에 따라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2개월로 통계 자료를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순이동은 Net International Migration 하는 건데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빼내는 것이죠.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가 됩니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빼낸 것, 이것이 바로 순이동이 되겠습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 작성 연역을 보게 되면 1998년, 그러니까 국제인구이동 통계 작성에 관한 유엔의 권고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류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한 내국인과 외국인, 내국인도 국경을 넘는 이동을 하게 되고 외국인도 국경을 넘는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 이동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출입국 심사 및 출입국 신고서 자료를 가지고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에 대해서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최초로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기간 90일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법무부의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등록 및 통계 작성 조항 및 통계의 시의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경우, 다른 1년 초과 장기 이동, 집계 시 기준 시점 2년 후에 공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되게 된다면 기준 시점이 좀 길어져 가지고 통계가 1년 이후에나 작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독일, 동유럽 국가들의 통계 작성 관행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1년 초과 기준, 유엔 기준을 고려하는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05년 그러니까 내국인 입국 신고서 그리고 외국인 출국 신고서가 폐지가 됩니다. 11월에. 그 다음에 목적지별로 그러니까 출국을 하는 최종 목적 국가의 내국인 입국 항목 작성이 중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내외국인 출국 신고서 폐지에 따라 가지고 출국 목적이나 목적지 또는 직업 등 내외국인 출국지 특성 항목 작성이 중지가 됩니다. 여권 자동 시스템, 판독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된 출입국 심사 잔원번호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출국 신고서 이런 것들이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출국 목적이라든지 목적지, 직업 등 내외국인 출국자 특성 항목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개인별 자료 연계 변수 매칭 키를 사용하는 통계에서 보면 개인별 자료 연계 변수를 다른 통계 자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이동자 집계 방법 개선에 따라 갖고 2000년 이후 시계를 다시 일괄 정비하는, 사실 보면 시계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국제 이동 통계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 통계 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도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시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통계청에서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통계가 좀 더 체계적인 정확한 관련성이 있는 통계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내외국인,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국제이동 또는 국적별 국제인구이동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체류 자격별,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그 다음에 출입국 항구지역, 그러니까 공항이냐 또는 그 다음에 일반 바다에서 오느냐, 또 내외국인 성별 국제이동, 그 다음에 출국 국가가 어디냐, 목적별 내국인 출국자
국제이동 통계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외국인의 성연령별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간단한 통계표입니다. 이것은 시계열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코시스 내에 있는 모든 통계표들을 다시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구 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홍색은 그러니까 입국자,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은 출국자가 되겠는데 그 차이들을 볼 수 있는 대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보면 그 입국자 수가 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추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는 그 입국자에 비하고 출국자 수가 많아가지고 국제인구 이동에 대한 인구 감소가 일어납니다만 그 이후에는 많은 경우 그 입국자 수가 출국자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순이동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국제인구 이동이 우리나라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외국인의 순이동 추이인데 2000년부터 2017년 해가지고 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순이동, 즉 입국자에 대해 가지고 출국자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제로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좀 더 일관되게 플러스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출국자에 비해 갖고 순입국자가 많아 가지고 그 숫자가 많아질 때 이 국제인구 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 내외국인과 중에서도 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출국 추이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그러니까 입국, 출국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입국자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를 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출국자가 그러니까 입국자보다 적었죠. 그러니까 증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순이동에 의해서. 근데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보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입국자가 많아지면서 출국자가 적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외국인에 의한 그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가 많아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가 내국인에게는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에 의해서 즉 순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별로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국,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연방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인이 아닌 그 중국 내의 다른 그 민족 집단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입국과 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거리 때문에 또는 우리나라의 조선족이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가 밀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러시아 연방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입국과 출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국가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입국 시점의 체류 자격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단기나 취업 또는 유학 목적 또는 재외 동포 또는 영주 결혼 이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나 또는 현재 그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실 보면 과거에는 그 취업 이민 또는 영주 목적으로 또는 재외 동포들로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결혼 이민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단기나 또는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취업의 목적 또는 유학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유학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취업들이 한동안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 결혼 이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이민을 얼만큼 장려하느냐, 국가적으로 그걸 얼만큼 제한하느냐에 따라 갖고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해갖고 오게 되는 숫자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체류 자격별 일정 구성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베트남, 미국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단기 또는 그 다음에 취업 목적 이게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베트남하고는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류 자격별로 주요국이 어떻게 출국, 입국을 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 행정 자료를 가지고 국제 인구 이동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패센저 서베이 그러니까 승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는 그러니까 행정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국제 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통계 예산에 많은 그 경비를 투입을 해서 그에 관련된 표본조사 자료를 얻는 것도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통계 작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하면 빨리 통계 자료를 정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수준의 통계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